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이 단원 전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물질 변화, 그리고 화학 반응식, 다음으로 화학 반응의 규칙 3가지와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질 변화입니다. 물질 변화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의미와 예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리 변화라는 것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컵이 깨지는 것, 혹은 캔이 찌그러지는 것,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 등이 있고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학습지에 기록한 내용 중에 자동차가 찌그러진다, 혹은 얼음을 넣은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변화는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 변화하는 현상으로 이것에 관련된 예시로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양초가 탄다는 것처럼 연소 반응이고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철이 녹슨다, 포도가 익어간다, 혹은 이것 외에도 교과서와 학습지에 있는 김치가 씌어진다 같은 현상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과 반응해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학 반응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이 과정을 반응 모형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수소 원자가 총 1개, 2개, 3개, 4개가 존재하고 산소 원자가 1개, 2개. 그렇기 때문에 수소라는 물질이 2개의 분자, 산소라는 물질이 1개의 분자로 존재한다면 이것이 반응하여서 물이라는 분자를 총 2개만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 전후에 어떤 것이 변하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으로 존재했던 수소, 이 분자 2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소 분자는 총 하나, 둘 해서 2개가 존재하고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소를 보면 산소 분자는 총 1개 존재하고 있고 산소 원자를 살펴보면 1개, 2개, 총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을 생성하였을 때 물이라는 녀석은 총 하나, 2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를 살펴보면은 산소 원자는 총 2개,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해 봅시다. 반응 전 수소 원자의 개수 4개, 반응 후 수소 원자의 개수 4개 동일하고요. 반응 전 산소 원자의 개수 2개, 반응 후 산소 원자의 개수 2개 동일합니다. 하지만 분자의 개수는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원자의 배열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봅시다. 화학 반응에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보면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학 반응을 나타낼 때 모든 반응을 모형으로만 나타내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화학식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처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각각을 화학식과 그리고 개수로 나타내어서 표현하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을 각각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으로 반응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라면 화살표를 중심에 두고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고요. 반응물이 이처럼 수소와 산소 여러 가지일 경우에 그 사이는 플러스 부호로 이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응물을 우리말로 쭉 썼다면, 생성물도 우리말로 썼다면 각각의 이름을 화학식으로 변경해 줄 겁니다. 수소의 화학식은 H2, 산소의 화학식은 O2, 물의 화학식은 H2O이므로 각각을 변경하여 주면 H2 플러스 O2, 화살표 H2O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똑같게 개수를 맞추어 줍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수소,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었으므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중심으로 쭉 선을 그어주고 반응 전과 반응한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게 맞춰 줍시다. 각각의 원자의 개수를 보면 수소 H2에는 H라는 원자가 총 2개 존재하고 산소 O2에는 O라는 원자가 2개 존재합니다. H2O라는 물질에서는 H 원자가 2개, O라는 원자가 1개 존재하므로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H 원자의 개수는 똑같지만 O 원자의 개수는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 원자가 같도록 양변에 우리가 조작을 해주게 될 거예요. 우측에 있는 H2O의 2배를 곱해주면 어떨까요? H 원자가 4개, O 원자가 2개가 되므로 이때 O 원자가 2개로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H 원자의 개수를 확인해 볼게요. 반응 전에는 2개, 반응 후에는 4개. 그렇다면 반응 전에 2개보다 더 많은 개수가 필요했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하여 H 원자가 4개 존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개를 가지고 생성물로 4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곱하기 한 것들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로 표현해 줍니다. 앞에 큰 숫자로 각각 2라고 표시해 주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는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실험 과정을 볼 거예요. 2가지 실험입니다.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과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입니다. 각각의 실험 결과를 봤더니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 전 질량은 65.7g이었고 이 용액을 한쪽으로 쏟아부어 앙금이 생성되고 난 후 질량을 측정했더니 65.7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체 발생 반응에서 이 병 안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켜 볼 건데요.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잘 막아놓은 상태로 반응을 진행합니다. 이때 반응 전 질량이 47.3g이었는데 반응을 잘 식히고 나서 질량을 측정하니 마찬가지로 47.3g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동일하는 것을 보아 질량 보존 법칙,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앙금 생성 반응이든 기체 발생 반응이든 모든 반응에서 성립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에 관해 알아봅시다. 여기에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여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생성하고 질산나트륨이 남는 과정을 실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반응하기 전 그리고 반응한 후로 각각 나누어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판단해 보았는데요. 반응 전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나트륨 원자는 총 1개였어요. 1개. 염소 원자는 1개였고요. 은 원자는 1개. 질소 원자도 1개. 산소 원자는 하나, 둘, 3개. 총 3개가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응 후의 모형을 들여다보면서 개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 원자 1개, 염소 원자 1개, 나트륨 원자 1개, 질소 원자 1개, 산소 원자는 총 3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전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단지 변화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화학 반응의 규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요. 이 과정을 실험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하였어요. 도가니에다가 구리 가루를 넣고 열심히 가열하여 산화구리를 생성하였습니다. 처음에 반응시킨 구리는 0.4g, 이후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은 0.5g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험인데, 그렇다면 구리와 반응한 물질인 산소의 질량은 총 0.1g만큼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0.8g의 구리를 반응시켜 1.0g의 산화구리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에 소모된 산소는 총 0.2g일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3번, 4번, 5번 실험에서도 산소의 질량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산화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는 4대 1로 표현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 0.8대 0.2,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4대 1.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험에서도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볼트와 너트가 각각 1개씩 결합하여 볼트 너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1개 1개 또는 1개 2개, 2개 1개 등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마지막 법칙으로 기체 반응 법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물, 생성물 모두 기체일 때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수소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라는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수소 기체 30ml와 산소 기체 15ml가 반응하여 수증기 30ml를 생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 40, 산소 20이 반응하여 수증기 40을 생성하게 되었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 60, 산소 30, 수증기 60의 비율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실험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비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체 반응 법칙이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법칙입니다. 이때 기체의 부피비와 반응에서의 개수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수소와 산소, 수증기의 반응 부피를 모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소가 2개의 부피만큼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는 1개 부피만큼 반응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수증기는 2개 부피만큼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만드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체의 부피비가 2대 1대 2로 표현되었고 화학 반응의 개수비가 2대 1대 2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기체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구나 라는 결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출입하는 실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손난로를 만들 때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손 냉장고를 만드는 실험 과정에서는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1단원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1단원 전체의 내용에 관해서 함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